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심판 결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박종호 스팟 이 한덕수 선고 결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겠고요. 예측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전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두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가 헌재 현장 모습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헌재 앞에 심판정 앞에 좀 활기가 느껴집니다. 한덕수 총리가 조금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겠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입장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오늘 결과 글쎄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네. 한덕수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고 지금 당연하다. 보고 있는데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을 빼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각과 각하를. 일단 저는 각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각하. 왜냐하면 이제 각하는 또 만약에 그게 각하가 되면 더 문제가 돼요. 탄핵 수추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여서 그렇게 되면은 그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 최상목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 정말 문제가 커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인용이냐 파면이 기각이냐 이제 이거였는데 많은 분들은 다 기각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기각 많이 말씀하시던데.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귓칼이 들어도. 예. 나는 그냥 파면으로 왜냐면 그래야 된다. 아. 내가 판사는 아니니까 그래야 된다. 당위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임명이 안 된 거 저는 그거 하나만 말할게요. 이 재판관 임명 3명을 안 하면서 뭐 여야 합의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명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고 최상목이 왔어요. 그래서 2명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최상목이 해준 그 2명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6명만 있었잖아요. 6명만 그럼요.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탄핵 심판에 대한 뭐 심리는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6명 결론은 사실인데. 아무도 못 내린다는 게 사실은 그동안의 중론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중요한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래서 잘못해갖고 탄핵이 돼서 조한창과 정계선이라는 사람을 최상목이 임명을 해줬어요. 조한창조차도 보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현재의 탄핵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최상목이고 만약에 헌재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았는데도 뭐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되는 헌재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게다가 지난번에 최상목에 대해서는 한 명 임명 안 한 것도 좀 위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흔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 한덕수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최상목이는 뭐 기재부로 내려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나가요. 네, 문영배하고 이미선. 이미선하고. 네. 그러면 2명을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 두 사람은 대통령 그렇죠. 몫이긴 해요. 자, 자기는 뭐 여야 합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 갖고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됐네 안 됐네 이러면서 3명을 보이콧했던 사람인데 2명이 나가요. 자, 그러면 몫이라고. 그 중간에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네. 파면이 이루어진다고 봅시다. 그럼 윤석열은 파면이니까 대통령이 아예 없죠. 자, 그러면 한덕수가 혼자 이제 그 이전에 최상목이 했던 모든 것들이 유효냐 뭐냐 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또 대통령처럼 막 뭔가 행동을 막 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4월 18일 날 이 재판관 2명이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대통령처럼 자기 맘대로 두 사람을 꽂아 넣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그 2명의 추천은 또 어떻게 받고 또 어떤 식으로 할까요?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혼란스럽군요. 재판관들 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우리 임명 안 한 거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최상목이 임명 안 한 것도 헌법 위반인 건 확인이 됐잖아요. 문제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는데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헌법 위반은 맞는데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대성으로. 그럼 어떻게 중대한 위반이 아니죠? 3명을 임명 안 해갖고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망가뜨릴 사람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만 말해도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이건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재판, 그 한덕수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재판관들 의견이 어떨지, 특히 이제 내란 사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12월 3일의 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라고 칭할 수조차 없다.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렇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날 12월 3일 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총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 계엄 막았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흐트로마트로 네. 소극적인 반대만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국무회의에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불러들인 게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반대가 아니네. 그런 내란 수괴들이 네. 내란 잔당들이 계엄의 당위성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막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내란 잔당들이 하고 있는데 네. 한덕수가 일조했다는 게 국회에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또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국무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엄을 반대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결국 그래서 국무회의 안 정족수가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문에 기술을 하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국무회의가 합법적이지 아니고 불법이었다, 국무회의라고 칭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담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파면 네. 100%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시기의 문제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적인 면으로 봐도 이거 뭐 윤석열 파면 선고 예고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이따가. 중요한 거는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한덕수에 대해서 네. 그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전에 여러 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에 나온 내용하고 배치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니네들이 이 헌법 위반적인 행위를 했느냐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근데 현실적으로 한덕수는 좀 적극적으로 한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헌법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내용 같은 거 살펴보게 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남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뭐 절차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검사 예. 판단. 검사 판단도 그렇고. 탄핵. 예.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한덕수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논리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논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기준하고 윤석열에 대한 걸 비교해 보면 한덕수가 인용이 되든 탄핵이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윤석열이 한 거는 옳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되게 적극적으로 헌법 위반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선관위 어쩌고 하면서 군대 보내고 다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겠어요. 한덕수에 대한 게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는 거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배격하고 실제 결정을 내리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다. 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마 조금 뒤에 이 헌재 앞에 보면 취재진들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심판장 앞입니다. 그 입구 모습인데요.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되고, 아마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한덕수 총리 입장하는 그 상황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오늘 이제 선고가 있고,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똑같이 그 월요일에 방송할 때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선거 나올 겁니다. 다 그랬죠, 우리 다 이렇게 그랬죠. 다들 예측하고 막 여러 가지로 뭐 이게 화요일이다 아니다 목요일까지 한다 금요일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극우 지지자들이 발로 밟아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이런 막말을 하고 네.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공포감으로 뭔가 좀 이런 사태가 진정되면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에서 풀려나가지고 지금 관저에서 호요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호 경호본부장, 공권력을 정면으로 막은 군사 어떤 무력 시위를 한 이런 당사자들이 검찰의 무성의로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열이 받아서 집회에 나갔는데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모든 걱정이 없어져서 귀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화가 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고 그 분들이 표정이 너무 밝고 정말 뭐 타악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 또 깃발을 막 들고 수천 개 깃발을 그냥 6시간, 7시간 동안 들고 있는 사람 정말 꼬마 아이도 탄핵을 외치는데 다들 웃고 계셔. 그리고 너무 신나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중의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길을 받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훌륭하구나. 탄핵이 됐을 뿐이 없겠구나. 네. 역사의 흐름을 탄핵 잔당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심하고 주말을 네. 보내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뭐 다시는 윤석열의 이런 비상 계엄 사태 내란은 없을 거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쯤 3월 이게 3월이 끝이에요 이제 4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은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취재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4월 2일이 재보궐선거 죄송합니다. 이거 내란 사태, 재보궐 내란성 선거잖아. 질병을 또 앓고 계시고 변호사님 기침까지 네, 4월 2일은 어쨌든 재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또 이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둬야 되는 그렇네요. 타임이니까 일단 저는 3월 안으로는 좀 정해야 될것 이번 같다. 주 네. 안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6일은 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네, 또 있어요.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네, 단축 수업을 못 학력평가 하니까. 있어서 안 되니까 수요일은 안 되고. 그럼 또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은 이제 헌재 원래 또 결정 다른 게 되게 많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요. 금요일에 사실은 이제 따로 내일 잡아서? 내일이나 사실은 내일이 비어 있어요. 내일이. 내일이 비어 있죠, 사실은. 네, 25일하고 그다음에 28일 금요일이 비어 있어서 만약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오늘 한대요. 네. 한덕수 탄핵 끝나고 난 오후에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선거 결정을 아. 공지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그럼 좋겠습니다. 소수설로 나오고 있어요. 소수설.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데 네. 다수설은 28일 금요일이고 28일. 예. 25년 28일. 예, 그다음에 소수설은 25일도 가능하다. 예. 이번 주에는 꼭 그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뤘으면 좋겠고. 이뤄졌으면 근데 안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헌재 재판관들도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그러니까 아니, 너무 헌재 오랫동안 혼란을 방치하잖아요. 예, 헌재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불길이 그렇죠. 헌재를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극우의 준동도 우리가 매일매일 헌재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고 지난주에 보셨겠지만은 백혜련 의원이 이 계란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계란도 있었지만은 찐계란 딱딱한. 그럼 엄청 아플 텐데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계속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다가 전화 인터뷰하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이 계란이 아니라 이제 돌덩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해할 수 있는 뭐 폭발물 그래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삶은 계란인데 그리고 거의 돌멩이나 똑같아요. 그럼요. 던지면 그리고 게다가 눈에 맞았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자작극이라고 하다니. 자작극 뭐 석동현 변호사 윤상현 의원 뭐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이제 헌재 앞에 지금은 헌재 앞에 다 차벽으로 쳐놨어요. 네. 근데 뭐 1인 시위를 보장한다라는 명분 때문에 이제 건너편에 약간 좀 이거 틈을 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수사 중입니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뭐 바나나도 날라오고 물병도 날라오고 난리가 났던 그런 헌재 모습.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네. 헌재가 결정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 보수 극우 쪽에서는 5대 3이다. 5대 3. 5대 3이라서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재판관이기 때문에 특히 헌재 재판관이라 하면 헌정질서, 국헌을 문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헌법
재판관들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위협 행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겠죠. 또 네. 서부지방법원의 약탈 사건을 보면 재판관들이 위협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국정 혼란, 민생 파탄 이거 해결하려면요.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파면 결정이 빨리 나야 되고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의 큰 이유는 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검찰의 역할이 큽니다. 검찰 지금 저런 어떤 테러를 예고하는 그러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반려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심판 재판에 나타나질 않았대요. 검사들이 한 명도. 네. 사실은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 공권력에 막아서고 무력 시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했고 그 이후에 정말 이 극우 지지층들이 반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그런 미온적인 모습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네. 내가 아무리 이런 폭력 행위를 해도 검찰이 우리 뒤를 봐준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주의라든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도 커요.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아야지 왜 김건희, 윤석열 직무정지된 내란숙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김성훈 경호처장이 정말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 경찰 수사 협장 경호관들 징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징계해야지.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 국가에서 어떤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검찰도 아무 조치 안 하고 최상목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검찰이 직무유기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태환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헌법재판관님 법을 지키세요. 광화문 국민들도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화문 국민들도 폭도가 되면 그거들보다 10배 더 무서울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국민들 자극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런 문장도 있네요. 귀여운 노영희 변호사님 화이팅. 완전 노영희 뜨셨어. 변호사님. 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응원하시고 계시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뜨셨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아니요 좀 좋았어요. 불편해하면서 읽을 아닙니다, 수 있죠? 참. 요새 그냥 대세야. 네. 아니야. 여러분들 저희 이제 수요일엔 박봉규가 있다면 월요일은 박용호가 있는데 아직도 박봉규가 있습니까? 박봉규가 야, 뭐 정리된 줄 알았더니 네. 야 우리 최진봉 교수님 복라인이 그래도 예. 끈질긴 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월 수가 어떻게 경쟁 구도가 좀 됐는데 네. 슈퍼챗 월요일 박용호 오늘 월요일 이 순서에도 슈퍼챗 릴레이 슈퍼챗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봉규와 어느 정도 또 대비가 슈퍼챗은 되는지 월요일 박영호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 판단이 25일, 28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김성훈 차장 그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아까 이제 김조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김성훈 이 차장이 네 번째 구속 영장 이거는 검찰이 청구했어요. 네 번째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단 말입니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마지못해 이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신청을 해주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건 니네 아니냐 경찰 우리 못 나간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예전에 김봉식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자기네는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경찰이 다 수사했었거든요. 경찰이 하는 그리고 거니까. 영장이 다 청구됐었거든요. 예? 그때도 자기네가 나갔어요. 아. 근데 이제는 야 경찰이 청구한 건 우리 안 나가 이러면서 안 나갔어요 이번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의 태도가 너무 웃기는데. 예. 그래서 안 나오면은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하고 피의자밖에 자기 그 변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옆에 이제 검사가 있고 이제 요 오른쪽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네. 변호인 자리가 있어요. 네. 피의자랑. 그럼 먼저 판사가 이제 검사가 이제 읊어대는 그런 이제 공소와 관련된 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옛날에는
다 양쪽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본인이 먼저 질문을 막 해요. 뭐가 좀 문제인지 뭐 어떻게. 근데 예전에 보면은 검찰이 신경 쓰는 영장 청구 관련된 내용을 막 PPT를 몇 개를 갖다 놓고서 막 맞아요.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중요한 김성훈이를 그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그래서 실질심의를 받는 그 과정인데 검찰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지금 제대로 질문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구속이 돼야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뭡니다.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아주 신났잖아요. 왜 물고기가 물을 만났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서는 여유롭게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예. 정말 잘못한 거 없으니 끝까지 나는 법에 따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호사하고 피해자가 둘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말을 듣는 판사는 실제 영장실질심사할 때 나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원래는 검찰이 막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네. 그리고 막 앞에서 변명하는 얘기를 막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게 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계속해서 김성훈이 주장하던 내용이었어요. 그거 받아주고 또 하나는 이걸 법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다.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방어권 보장해달라.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네. 자기네 법원에서 내놓은 거 가지고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따져볼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 영장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판사가 영장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몇 호는 맞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그거는 반드시 경호처들이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논리를 깨기 위해서 사실 써준 건데 그건 마저도 지금 이번에 이 재판부가 아 괜찮다. 니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풀어주마.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이 법원이 좀 겁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법원이 겁을 먹었다. 예,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이 바로 그런 체포 영장 내주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내주고 예. 그래가지고 폭도들로부터 이 난동을 당하고 예.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이랑 그 직원들이 완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가 영장 이거 인용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두 번째, 세 번째 또 서부지방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을 안에 가둬놓으면서 자기네가 불안하게 살겠어요. 안 가둬놓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저는 그게 더 좀 크다고 봐요 이번 사건에서. 예. 이건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예. 바로 그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폭도들에 대한 70명 폭도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론은 판사들이 협박을 당했고 이들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네. 검사들도 서부지방검찰청의 검사들, 법원에 있는 판사들 전부 다 지금 이런 말 죄송합니다. 쫄았다. 이거밖에 쫄았다.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네요. 그 부분을 그렇게 또 해석할 네, 수가 있고. 저는 쫄았다고 봐요. 쫄았다. 판사들이. 예. 참 이 내란의 이제 블랙박스라고 불렸던 이 비하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네, 내란 이거 사태가 그거 확보 못한대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거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좀 충격적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비하폰을 통해서 네. 확보된 그 내용, 그러니까 비하폰이 삭제됐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윤석열이 내란의 밤 그날 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계엄이 해제가 되니까 2차 계엄을 언급을 하면서 의원부터 잡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선포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윤석열이 게 증거인멸 지시한 거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수처의 진술이 확보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이제 예?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예. 그 여러. 방첩사 단텔방에 있는 네. 내용도 증언을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비상계엄 국회의원 전부 잡아들여라. 네네. 비상계엄 다시 하면 된다. 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네. 군 관계자의 증언도 또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안수, 네. 윤석열, 김용현이 결심실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런 그런 제2차 계엄의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만천에 밝혀졌다. 근데 사실 그날 밤에 우리 박정호 기자님하고 제가 1시부터 아니 11시부터 네. 저녁까지 새벽까지 방송을 했는데 그때 1시부터 그 3시 사이 가장 긴장된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계엄 해제를 빨리 선포를 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군인들은 안 그냥 알아서 가. 군인들은 그냥 계엄 해제됐다니까 알아서 가는데 윤석열과 정부에서 계엄 해제한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엄 하는 게 아닐까? 3차 계엄 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우려했던 그 시간, 저희가 의심했던 그 시간에
윤석열이 저희가 우려했던 일을 했다. 이게 지금 정확히 밝혀졌다. 공수처 수사로 밝혀졌다는 게 이게 지금 팩트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럴 줄 알았고요. 지금도 윤석열이 끊임없이 그런 2차, 3차 계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한덕수 매우 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첩사 간부가 그 현장에 있던 결심지원실 그쪽에 있던 간부가 듣고 이제 단체 비아폰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는 단체 대화방에 글을 남겼는 거예요. 삭제를 해서 공수처가 왜 삭제했냐 물어봤더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는데 그 상황이 공유가 됐고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서 단체 대화방 삭제했다는 게 방첩사 간부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공수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윤 대통령이 12월 4일 합동 참모본부 결심지원실 찾아서 김명은 전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던 내용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는 거고 이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답을 하니까 윤석열이 거듭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공유됐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질책을 하고 또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령을 가져와 법령지를 찾아서 살펴보고 그러느라고 이제 늦게 이걸 계엄을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고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까지 헌재가 기각할 수 있을까? 각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네. 봐야 돼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보수가 뭐 더 많으니까 보수와 중도가 많으니까 네. 이게 몇 대 몇으로 해서 기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정치를 따져라 이러는데 네. 정치적인 것도 법리를 벗어난 정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에 네. A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정치적인 것이 이제 좀 들어가는 감인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거를 고려한다면 그럼 법리적으로 위헌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한덕수가 예컨대 3명을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긴 위헌인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 파면에 이른다 안 이른다는 것은 뭘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냐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한덕수가 그때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네. 만약에 안 됐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2명의 재판관 임명도 당연히 안 됐을 뿐더러 네. 한덕수나 최상목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사람 임명 안 해도 괜찮아. 우리 현재 재판관 임명 안 해도 우리는 중대한 위반은 아니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치더라도 지금 최상목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면죄부를 주는 셈이잖아요. 한덕수 마찬가지죠. 더 심하죠,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그게 중요한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헌법 재판조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사람들 때문에. 게다가요. 지금 최상목이랑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점이 바로 마은혁을 임명 안 함으로 해서 숫자를 8명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8명. 만약에 그게 5대3이라고 지금 결정이 난다고 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9명이었으면 마은혁 들어갔으면 6대3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대3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누가 지금 저지한 거예요? 최상목이 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자기가 판사 1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에 맞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이 야 네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똑같은 거예요, 30분 지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것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덕수를 기각시켜 주면은 뭐 자기 부정하는 그거 자기 거니까 부정이라니까 아니, 자기 이걸 모순. 자기 모습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헌재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잠깐 현장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간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헌재 재판관 2명이라도 임용되지 않았으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이런 그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최근에 헌재에서 그런 헌법재판관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그 상설특검이 임용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 또 이런 어떤 수사와 관련된 이런 혼란이 상당히 그 해소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상설특검 임용 절차를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설특검이 임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전국의 안정을 조속히 가져오는데 그 방해하는, 결국은 그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만 하더라도 그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 지금 판단되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이런 헌법 무너진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국회 쪽의 변호인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게 인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 정리해 드린 대로 자기 부정 안 하려면은 인용을 당연히 해야 돼요. 국회 측에 이제 김주현 변호사가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왜 놀라셨어요? 탄핵 전국에 돈 쏟아지는 유튜버들. 아, 보수 신의 한수 3억. 네, 놀랐습니다. 3억. 응, 3억. 우리 아까 얼마? 5천 원? 아이, 저희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이제 행복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른바 이제 코인팔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수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행태가 많이 또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헌재 앞에 가면 누가 지나가면은 한국 사람 맞냐, 중국 사람 아니냐, 시진핑 뭐뭐뭐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네. 하면 예, 폭력적인 이야기, 공권력에 대항하고, 그리고 어떤 폭력을 구사하는 행위, 신용을 하면 네, 몇백만 원씩 슈퍼챗이 터집니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 예. 플레이볼드라고 유튜브 통계 사이트가 네네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의 한수는 3억 1천만 원. 예, 그다음에 진보에서는 뉴스공장밖에 없어요. 아. 겸손해인들 다 2억 4천만 원. 와, 나머지 그 다음은 맞네. 그라운드 씨와 홍철기 TV라고 보수 성향의 TV래요. 다 보수 각각 쪽에. 1억 4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공장 하나만 살아남았고, 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너무 이게 그죠, 금액 슈퍼챗 차이만 보면은 좀 큰데, 노영희 TV는 어디? 저희는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수익 창출이 금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누가 더 신고해가지고. 아유. 근데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네.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에 와서, 여기도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보여드렸지만은 헌재 바로 앞에 입구 쪽에 천막 치고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 찍고, 아니면은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폭력적인 그런 행태를 조금씩 어떻게 조장하는 그런 질문, 응답 이런 걸, 아니면 경찰관한테 관등 성명 대라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후원을 유도하는 그런 게 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일요일 날 예. 이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집회, 정광훈 집회에서 네. 우리가 막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는 헌금 봉투도 아. 쫙 돌렸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아니, 우리랑은 또- 틀려요. 근데 예. 극우 지지층은 혐오를 조장하고 대신 욕해주고 대신 폭력을 구사하고 네. 돈을 받는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걸 이대로 국가에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를 검찰 최상목 네. 이런 자들이 이런 폭력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다. 사실 이런 폭력의 뿌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네. 그 참사 맞아요. 뭐 저기 뭐죠 이 추모 공간에서도 계속합니다. 계속. 그리고 또 슈퍼챗 받고 또 욕하고 막 시체팔이 하냐고 욕하고 비하하고 너무 무서운. 그 정말 유가족들이 몸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런 걸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늦게 선고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혼란 또 극우의 준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36분입니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한덕수 쪽 사람들도 이제 얼굴이 보일 것 같은데 취재진도 많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헌재 앞 상황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최상목 대행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뭐 오늘 이렇게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권한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계속 대행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뭐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는 대리인단 모습들, 변호인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방청을 네. 신청했대요. 예. 아 국민의힘 의원들 또 와서 또 네, 한마디 하고 막 나경원 의원이랑 들어가고. 김기현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자,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행 이 대통령 자리, 대통령 대행 이걸 좀 즐기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인데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예, 왜냐면은 지금 네. 공수처에 이 사람 그 미르재단에서 그때 며칠 만에 400 몇십억을 그때 이 사람이 다 걷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시 이제 수사하라고. 사실 10년 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직 공소시효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시 수사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예, 민주당에서. 이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뭐 자기는 뭐 이 쪽지 받는 건 마치 안 보지도 않고 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네.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대는 역할을 본인이 막 제일 그 전에 어떻게 했을 중요한 거예요. 돈이 예.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이제 이 최상목이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미르재단 때 살려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는 초야에 묻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수석으로 앉혀놓고, 그렇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실제 그 하는 과정 중에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게다가 그 사람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거부권을 25번 행사했고, 이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둘이 합쳐가지고 네. 15번 15번. 했어요. 그중에 최상봉 9번. 네. 이게 지금 둘이서 100일 동안에 대행들이 앉아가지고 100일 동안에 참, 이게 15번을. 뭡니까? 근데 이게 35년 동안 예. 7명의 대통령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거부권 행사한 게 16번이었어요. 이 뭐 하는 짓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야말로 이제 국회를 이제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입법부가 해놓은 것을 자기가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는 입법부가 주장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기각 이러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란 특검법, 내란 상설 특검법, 네, 그거 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명태균 특검법 특검법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죠. 거부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경주 가서 에이펙 관련된 상황을 점거한다면서 떡매도 치고 막 이런 모습도 보이고 컬러 테스트 한다고 행사장 가서 수입업처럼 생긴 그거 컬러 예, 대고. 컬러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 이제 발의해 놓은 상황이죠. 제가 2016년도에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모금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재벌 대기업들한테 돈을 걷었는데 네. 4대 기업, 5대 기업까지는 언제까지 돈 내라. 그러면 그냥 뭉태기 돈이 한 그렇지. 번에 한 번에 다 입금됩니다. 들어오지. 근데 5대 기업 이후로는 예. 재벌 대기업들도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돈을 내기 싫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 돈이 있- 내기 예. 싫었는데 조금씩 막 그 활부한 것처럼 막 할 수 없이 내기 싫었는데 왜 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안종범하고 최상목이가 네. 재벌들에게 돈을 강압적으로 걷었다는 게
팩트고 안종범은 안종범은 처벌받았어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았는데 최상복은 살아났어요. 그때 아. 어떤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예. 기소를 안 했으니까. 어제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네. 10년 후에 최상목이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상목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풀어주고 있죠. 재벌들하고 차담하면서 히덕거리고 다니고 있죠. 네. 그리고 친윤 경찰관들 초고속 승진시켜가지고 서울시내 경찰서 그다음에 네. 서울경찰청장 요직에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있어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탄핵 추진 좀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사정이 있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탄핵됐고 구치소까지 가 있고 뭐 한덕수도 탄핵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서 여태 참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내란숙에 밖에 풀려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고주망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의 그러한 월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큰 결심했고 이왕 결심한 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언제 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9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마 상설 특검법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걸로 뭐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계속 근데 버틸 것 같아서. 그것은 뭐 명백한 법률 위반이니까. 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그래서 8만 년 일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하. 모든 나중에. 종류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맞는가 과연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존재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 헌정 질서와 예. 법치가 법률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법 안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대. 그냥 뭉개도 돼. 뭉개도 된대. 이게 이거밖에 뭡니까? 안 돼요. 헌재가 만약에 이번에 예. 기각이나 각하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아하. 우리는 법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는 헌법 위반해도 괜찮습니다. 다 우리는 8만 일 정도로 나쁜 건 아니랍니다. 앞으로 그런 짓 또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만약에 헌재가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헌재는 그래도 정말 최후의 보루를 해야 돼요. 네. 단심제요, 헌재는. 단심제 네. 중요한 보루입니다. 네. 자, 잠깐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정이 돼가지고요. 오늘 한번 좋은 결정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따 나와서 다시 한번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라고 짧게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9시 43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뭐 선고가 10시에 있으니까 곧 우리 결과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온다면 우리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고요. 방금 이제 우리가 보신 그 인물은 한덕수 측의 박기용 변호사라고 지금 현장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동시 산불이 막 30곳 이상에서 지금 났죠. 그다음에 지금 다치시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빨간 불이 막 뱀처럼 자기를 이렇게 휘어감고 쫓아왔었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불길이 안 잡힌 곳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거는 되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자체가 우리 옛날에 우리가 뭔가 너무 잘못되면 하늘이 노한다 이랬는데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갑자기 들면서 사실은 좀 민심이 나라의, 흉흉해요. 예. 예. 나라의 이 산불 주말 사이에 42건 계속 지금도 산불이 산청이나 네. 아니면 의성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산불이 번지고 진화가 안 있대요. 돼서 이게 뭐 걱정이고요. 하루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이제 4명이 숨지고 또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숨진 산불 진화 대원들 또 공무원 한 분도 계신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헌재 모습을 주목을 하고 있고 헌재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도 달라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여권 뭐 대선주자들 보면은 대선 행보는 하고 있는데 또 윤석열 뭐 파면되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은 참 오락가락한다. 근데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대선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온 거를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또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보면 좋냐?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이 구속에서 취소는 됐지만 네. 생각했던 결집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봤는데 보수들이 결집하지 않았다, 특별하게 그런 아, 얘기였고요. 풀려났는데도? 네, 풀려났는데도. 그리고 실제 윤석열도 되게 지금 불안에 떨면서 조용조용히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네. 당에서 자기를 버릴까봐 지금 사실은 좀 짜증나고 있고 음. 이 당 어제 권성동 의원이 또 얘기 내놨잖아요. 네. 정당들이 바깥에서 장외 집회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또 태세 전환하려고 지금 또 약간 예. 마음을 바꿨거든요. 자, 아, 나경원 저기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예. 번에 들어오고 있네요. 김기현, 박덕흠 의원, 예, 박덕흠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지금 가운데 누굽니까? 야. 이미애 아니에요? 김미애 김미애? 전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선 의원이에요. 예. 국민 밉상 의원들은 다 나타났네요. 네, 밉상입니다, 밉상. 이인선 의원이죠? 대구 지역 네. 이인선 의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표정도 정말 안 좋네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도 안 좋아요. 네. 아 김미애 현역 의원입니다. 예, 제가 이선이라니까. 예. 이선. 예. 김미애 의원도 있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이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야당이 정략적으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탄핵 재판 결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맞춰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 탄핵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바뀌었습니까?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만두시죠. 답변이 질문에 어려운데요.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에 관한 이 절차 요건의 위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결국 대한민국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량만 집중한 민주당의 민낯이 오늘의 판결 결과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국민의힘이라는 비판 받고 있습니다. 영향백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영향백 추가로 국방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오늘 드디어 선고되는데 탄핵 소추일로 따지면 87일이고 변론 종결로 따지면 33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니 1시간 반 만에 변론을 종결한 사건 결론 내리는데 뭐 한 달 이상이나 걸렸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선고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법리와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당연히 각하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데 200명 비벼준 정적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김기현 의원까지 뭐 뒤늦게 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역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각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변호사님. 각하 얘기. 네, 아무래도 이제 기각보다는 각하 그 절차 예. 151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되는 사람의 이 찬성으로 탄핵이 소추됐다. 이게 자기네들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헌법은 국민이 뽑은 사람과 뽑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만약에 200표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탄핵된다고 주장하려면 모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학자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권력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선출된 대통령하고 똑같이 200명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탄핵이 된다? 네. 저는 그거는 못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래요. 참, 판사 출신 이제 두 의원이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뭐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들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실외 마이크를 가지고 농구 리바운드 자리 싸움을 하듯이 서로 안 비켜주면서 아까 정말 목불인견의 창피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수계를 3명이나 배출하고 군사 친위 쿠데타를 막지도 못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때 네. 국회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인터뷰하고 다니는지 정말 천벌 받을 사람 아닙니까? 정말 국민 무서운 것도 없고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진짜 우리나라 보수의 품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네.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김기현, 나경원, 네. 윤상현 이미 김나윤. 네. 예, 대선은 물 건너갔고 예. 국민의힘 당권이나 잡아가지고 아. 작은 야당 권력이라도 쟁취하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당신들 뜻대로 저는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상욱 국회의원 같은 그런 개혁 보수들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을 개혁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국민들 중에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 이제 해산시켜야 된다. 아니 이런 국민의힘은 얘기도. 진짜 좀 반성해야 되는 네. 게 예전에 한나라당이나 새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예.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품격이 있었었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가지고 네.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은 지켰단 말이죠. 아하.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극우화되고 이 정강훈류의 사람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본인들이 정당으로서 어떤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해줘야 되는지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수명이 다 했다. 수명이 다 했다. 저는 이번에 이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깜짝 놀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 네. 이재명 대표의 명언집. 명언집을 내놨어요. 저는 고마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뭐 딴 뜻을 지금 가지고 있나? 저번에부터 좀 그랬지 않나요? 그분이 판도라에 옛날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나의 그 2년 후배인다 학교 중대 예. 90안에 같이 있었다. 사람이 참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막 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는 이 망언집이라고 냈지만은 누가 봐도 명언집인 이걸로 그렇죠. 건너오려고 하다 이쪽으로.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심권심이다. 이신권심. 이신권심. 이재명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예. 중에 원내 대표를 2명이나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소문이 그냥 야. 국회에 파다합니다. 네. 아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네. 공문 수학한 사이 아닙니까? 그 겉으로는 막 비판하고 하지만 저는 두 분의 그 끈끈한 그 우정을 믿고요. 어쨌든 권성동 대표가 네. 성동격서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승복을 제일 먼저 네. 이야기했고 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1년의 이런 활동을 보면은 네.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구나. 찐데레처럼
이재명 도우미를 예. 확실히 하고 있다. 이재명 도움이라고 있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예. 138개의 그 명언이라고 하는 거를 망언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낸 기준이 되게 웃겨요. 거기 보면은 일본이 오염수를 막 방류한다고 그랬을 때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 그런 것도 다 망언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친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자기네들 국민의힘은? 기준으로는 일본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거 싸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거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우리는 남의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것만 잘하면 되지 않냐. 네, 네. 그것도 역시 망언집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PDF 파일도 있어요. 한번 쭉 PDF 읽어보시면은 다 읽어봤는데 너무 이재명 재밌어요. 대표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옥 같아요. 같은 말씀을. 아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가리켜서 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어둠의 선대.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한미일 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말했던 걸 또 넣어놓고 막 이거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일 했다. 왜 그런? 근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아이, 동문수악한 사이라니까 이심권심. 이신권심으로 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네.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 칼이 안으로 굽잖아요. 참 희한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책 다시 성장이다 예약 판매가 미치겠다, 시작된다고 미치겠어. 하고 있는데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 시장의 다시 성장이다. 뭐 이 말처럼 어떻습니까? 대선 레이스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죠. 이번에 꼭 잘 나가다 항상 자폭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시발점이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번에 그 애들 급식 가지고서 이제 난리 쳐가지고 그때 한번 맞아요. 물러났죠. 자기가. 그런 다음에 예. 이번에 다시 절치부심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이가 자기를 도와줬는데 버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토허제 가지고 지금 이제 스스로 이거 너무 무덤 커요. 속에 들어갔어요. 예, 이건 완전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야. 네. 갑자기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는 그 동네에 뭔가 예. 자기 관련된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나, 뭐 부동산 갖고 있었나. 탈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다가 딱 34일 만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다 팔았나 보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또 예. 용산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일관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주면 그렇게 될지 몰랐나요? 지금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혼자 뭐 왜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왜 또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이 혼란스러운. 혼란이잖아요. 완전 무능력의 극치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까지 정책 펼쳐낸 것 중에 유능하게 끝까지 나간 게 뭐가 있어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선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참 예, 저는 뭐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그 오세훈 책 쓸 시간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자,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어떨까 뭐요? 싶어요. 다시 부동산 폭등이다. 부동산 폭등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다시-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다시 오세이돈이다. 오세이든 또 산불 나고 이건 여긴 아니지. 저는 네. 이번 여름에 서울 정말 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난리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비하죠. 뭐 항상 그럼요. 대비하죠 예, 우리가. 오세훈이 저렇게 예. 설치는 걸 보니까 아주 불안합니다. 이 그래요. 부동산 폭등 사실은 현재 강남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을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씨가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네. 제공했어요. 그때 예. 토어제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청에 풍선 효과도 예,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청에 서울시는 규제 개혁이 1번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각종 규제 타파에 대해서 네. 어떤 현수막 자기 대권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정치꾼들은 자신의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미래 세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는 저런 행위들 서울 시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용서해서 안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자 오늘 한덕수 총리는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공관에서 지켜본다고 하고요. 자기가
돌아갈 거라 생각을 자기가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 곧바로 10시 40분 정도부터 도어 스태핑을 10시가 됐습니다, 지금. 도어 스태핑을 한답니다. 도어 스태핑을 해서 자기 입장은 낸다. 네. 와, 그래요. 헌재의 판단 우리가 곧 이제 속보로 뜰 텐데요. 부러진 젓가락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생중계로 하지 않는다,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중계 라이브로는 못 보내드리지만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고 이걸 공간에서 지켜본다. 네, 기각 시 곧바로 업무 복귀 10시 40분에 서울청사에서 도어 스태핑 11시에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하겠다. 오후에 현장 방문하겠다. 거의 자기는 이제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한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군요. 중대본 뒤엔 대국민 담화하겠다.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 대단하다. 글쎄요, 이제 헌재 판단 전에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해 드렸듯이 이게 인용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 헌재의 권위와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지적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헌재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헌재 상황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고 저희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리고 한동수 변호사 분석해 볼 텐데요. 두 분 뭐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법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이목이 이런 그럼요. 재판, 그럼요. 사법 관련된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 3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 네. 29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 제6선거구 서현 1, 2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경기도의원을 뽑는 사전 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네. 도의원을 그만둬서 예.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사전 선거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권리죠. 자, 속보 나왔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일보만 떴는데요.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기각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재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